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오기 예진입니다. 벌써 1학기 학예 방학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방학은 자고로 대외 활동의 시즌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찬 방학을 보내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주목! 선배들께서 자신들의 대외 활동 경험담과 꿀팁을 전수해준다고 하니까요.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과 1학번 이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20학번 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1학번 한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21학번 고슬기입니다. SNS 계정이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비티나 스펙업, 쓱싹 같은 어플,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현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에브리타임 어플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에브리타임 어플에 들어가시면은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을 따로 정리해놓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검색어에 주로 제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검색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이나 아니면 생물 관련된 쪽으로 이제 검색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은 정리돼서 쭈르륵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지원 요건이나 아니면 날짜 같은 거 확인을 해서 지금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추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많이 검색하곤 하는데 저는 특히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해서 저의 관심 분야에 더 잘 맞는 대외 활동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규님은 어떤 해시태그로 찾으시나요? 저는 큐레이션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주로 전시 공간이나 문화 공간에 대한 대외 활동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교육 이런 거 관련된 대외 활동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직접 만드시면 돼요. 저는 교육 관련 학습지를 만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 대외 활동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다 각자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스펙은 직접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일단 후기를 제발 보고 지원을 하세요.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해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대외 활동이 얼마 없어서 교육 관련된 것만 보이면 다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시작은 소중하기 때문에 후기를 잘 보고 적합한지를 꼭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 활동을 지원하실 때는 내가 이 스펙으로 될까 하는 그런 자신감의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직진, 무조건 지원하세요. 처음에는 자소서 쓰는 것도 힘들고 면접도 걱정되고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나중에는 처음보다 그렇게 부담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대외 활동으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교내 활동도 먼저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교내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스펙도 올라가고 그 활동들을 토대로 자소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 준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인들을 보니까 대외활동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이 해온 활동을 좀 시각적으로 제시해주면 서포터즈 1차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외활동 계정 추천드립니다. 그럼 슬기님은 따로 대외 활동 계정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영상을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진짜 공감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저는 대외 활동 기간을 진짜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게 되면 경력을 인정을 못 받고 기간이 너무 짧으면 경력을 더 심도 있게 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대외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추세인데요. 요즘에는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 능력이 있으면 정말 많은 가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잘하는 저희 크리에이터 같죠? 네, 여기까지. 일단 준비라고 하면 자소서가 가장 큰 걱정이실 텐데요. 자소서 처음에 쓸 때 진짜 많이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을 위주로 사실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교내 활동을 했었을 때, 그런 서포터즈를 했었을 때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다 바로바로 다 정리를 해놨었어서 그걸 이제 첨부 파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경험을 기반으로 써라. 저는 지원서를 제출할 때 기본적인 지원 서류 외에도 노션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했는데요. 이 노션을 활용하면 저의 경력뿐만 아니라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시각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노션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노션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꼭 노션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모전을 참여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합격 사례를 찾아본다거나 그 기업의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하면 공모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공모전에 참가하는 편인데요. 영상 공모전의 경우에는 스토리보드를 미리 그려오면 좀 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저는 마케팅 공모전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해당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최신 트렌드 같은 걸 PPT로 잘 정리해서 발표하고 공유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의 웃음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대형 대외 활동을 먼저 이제 눈길이 간단 말이에요. 뭐 CJ 도너스 캠프나 뭐 영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근데 그런 데는 경쟁률이 되게 세니까 그런 거에 무턱대고 지원해도 되는데, 자신이 살짝 없으면 현희님처럼 교내 대외 활동? 교내 활동 먼저 시작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약간 경쟁률이 낮아 보이는 거 먼저 지원하고 대외 활동을 위한 대외 활동을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완벽하게 보여질 필요는 또 없어요. 대외 활동이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우러 가는 곳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이 부분을 성장을 시키고 싶다라는 것이 드러나도 괜찮으니까 저 너무 완벽해요,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면접 보신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라서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보통 대외활동 경우는 진로랑 관련된 좀 활동,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 하는 게 약간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는 진로를 위한 어떤 활동도 하고, 아니면 저희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 부족한 것도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너무 없었나요? 네, 저도 여러분 완벽해 보이지만 부족한 점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기획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런 쪽이 꿈인데, 그래서 교육이랑 꼭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기획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좀 실무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찾아서 기획과 관련된 비영리 교육 단체에서도 대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물론 교육과 관련된 대외 활동들도 많이 해서 약간 교육의 실제 현장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현희님은 어땠나요? 저는 이제 생물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있던 서포터즈도 이제 생물, 환경과 관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이 갔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포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학분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서 우와. 제가 서포터즈로서 또 한 가지 일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영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던 중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광고 마케팅 분야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쪽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은 힘든 만큼 장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은 전국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야와 가치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학업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 능력을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PTSD 오는데요? 시간 관리 능력을 정말 저는 혹독하게 배웠던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어떤 실무진과의 소통을 좀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은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 활동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열정과 적극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와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에서 당장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 더 큰 기회가 찾아오니까요. 대외 활동 꾸준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학생으로서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본인의 시야랑 관심사를 넓히는 좋은 활동이니까요. 꼭 한번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외 활동이 대학생 때만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지원 자체가 엄청 큰 경험이었던 대외 활동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원하시고 많이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이 유명한 대외 활동이라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도움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만큼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나한테 집중해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대외 활동 화이팅!